저희 이제 퍼포먼스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스피드, 어질리티, 퀵니스인데 이 스피드, 어질리티, 퀵니스의 용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스피드하고 어질리티, 퀵니스의 차이가 뭘까? 혹시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정의? 스피드는 한 방향으로 최대 속도로 달리는 스피드. 네. 어질리티는? 감속, 방향 전환의 존재와 퀵니스는? 그죠. 오케이.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스피드, 어질리티, 퀵니스가 점증적으로 운동 강도 또는 조금 더 변화무쌍한 것으로 변해간다. 스피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스피드에서 가속과 감속이 존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속과 감속의 어떤 반응들이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형태에 의해서 내 몸이 이제 스피드, 어질리티가 모두 다 갖추어지는 빠른 움직임들이 그렇게 용어적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목차는 뭐 트레이닝 방법, 스포츠 종목별 적응이 있는데 그래서 퀵니스에서 리액션의 역할들이 커져요. 왜냐하면 내가 오감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니까 대략 그 리액션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퀵니스는 빠르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는 민첩성하고 유사하긴 한데 초기 반응 속도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그래서 뭐 격투기 같은 거, 축구, 농구, 테니스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훈련 요소는 신경 근육 반응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가 빠르게 반응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퀵니스 트레이닝의 일반적인 훈련법들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리액션 드릴, 그래서 얘는 뭐 아시다시피 오감에 관련된 정보에 의해서 내 몸을 뭐 점프를 뛰든 방향을 전환하든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 레더 드릴, 그다음에 콘 드릴, 플라이오메트릭 드릴 등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그 스포츠에 어떻게 보면 기술의 가장 근접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이 선수가 어떤 종목의 선수인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스피드, 그러니까 어질리티 정도 와도 보이죠. 스피드에서는 잘 안 보여요. 30m를 뛰는데 이 사람이 야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질리티나 퀵니스 쪽으로 오면 이제 종목의 특징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계속 나오긴 하지만 퀵니스 트레이닝엔 근육의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퀵니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술적인 어떤 동작들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 퀵니스의 밑이 뭐예요? 어질리티잖아요. 그럼 어질리티에서 가속, 감속 이 동작에서의 아무래도 동작 교정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죠. 일로 와서 동작 교정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축구에서 닭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닥치고 스피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자주 쓰거든요. 선수나 일반인한테 틀려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이라고. 이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 그 다음에 귀, 뭐 시각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내 몸을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키포인트라고 저는 정의해요. 어질리티랑 퀵니스로 들어오면. 그래서 반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3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는 해요. 기초 과정, 중간 과정, 고급 과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고요. 기초 단계에서는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고 신체를 훈련에 적응시키는 단계니까 신경은 이제 아까 말한 오감에 의해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그래서 인풋 아웃풋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제일 많은 게 동체 시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소리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그 다음에 뭐 터치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체 인식 훈련은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며 신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 스트레칭과 안정성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리액션 드릴,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한 소리나 뭐 눈 시각적인 거나 감각적인 부분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퀵리스에서는 그냥 속도인 것 같아요. 속도. 그 속도가 떨어지거나 속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뭐 플라이오메트릭에서도 똑같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콘드릴에 오면 기초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콘, 러닝, 반응 트레이닝, 플라이오메트릭 이렇게 네 가지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서도 목적은 속도죠. 반응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반응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운동 시간, 지속 시간들은 대략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길어지면 반응 속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피드 트레이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반응이라는 건 그거 대략 아세요? 그 100m 선수가 내가 직접 출발하는 거랑 소리나 이 권총 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게 몇 초 차이 나는지 모르죠. 야구에서는 알 텐데. 대략 0.4초. 내가 그냥 출발하면 0.4초가 빨라지고 소리를 듣고 출발하면 0.4초가 늦어. 대략 0.4초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저는 반대일 줄 알았습니다. 왜? 내가 출발하는데 빠르지. 내가 출발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인풋에 의해서 내 근육에 명령을 내리는 건데 명령체계 없이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빠르죠. 그래서 축구나 농구 이런 거 보면 공격수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페이크 한번 딱 하면 얘가 한쪽으로 제껴지고, 그죠? 나는 뛰어갈 방향 결정해놨고, 그러면 0.4초에 얘는 등지고 있고 나는 앞을 보고 있고, 얘는 돌아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공격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콘드릴, 러닝, 사다리, 반응 트레이닝, 플라이오메트릭 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복합 반응 훈련인데요. 시각, 청각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하는 거는 시각만 할 거야? 청각만 할 거야?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시각, 청각, 촉각만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걸 동시에 해버리는 거죠. 시각하고 청각을 같이 동시에. 뭐 이제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저항훈련은 밴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스포츠 특화 훈련들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은 점프 후 착지하는 동 타이밍에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박스에서 두 발로 쭉 떨어져서 ABP 자세를 랜딩을 딱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 내가 손으로 딱 하면 따닥 이렇게 움직여 주는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라고 하면 블로킹 떴다가 떨어졌는데 공이 절로 나가면, 그죠? 착지하고 바로 뛰어서 다시 이렇게 치잖아요. 이런 연습들. 뭐 축구 선수라면 헤딩 땄는데 이 공이 멀리 안 가고 다시 위로 뜨면,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다시 뭐 이런 동작들이 농구는 계속 리바운드 뛰는 거랑 똑같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훈련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전 그럴 때가 제일 좀 안타까운데, 골프 선수한테는 리액션이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해요. SNS 보면. 제가 정말 막말한 뭔 삽질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 필요 없는 건. 뭔 필요가 있어요? 골프 선수가. 다리를 뭐 치다가 다리를 움직일 일이 있어 뭐가 아무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진짜 1%도 필요 없어요. 1%는 좀 과하고 좀 과하다. 1%는 아니고 한 5% 필요하다고 해요. 5%. 하여간 그러니까 야구 안에서도 진짜 막 그래요. 투수한테 막 어질리티 시키는 거 저는 반대거든요. 어질리티 할 일이 없어요.
좀 뭐라고, 어질리티 할 시간에 공 똑바로 던지는 게 낫겠다. 그죠? 공 스피드 내는 게 낫겠다. 야수한테 필요하죠. 내야 외야 다 어질리티가 필요한데. 뭐 약간 종목에 따라서 완전히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는데 그냥 해요. 전 뭐 물론 저도 배웠지만 제 사수한테 그거 왜 해? 라고 물어보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진호가 하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이정원 선생님이 하니까 제가 보고 따라하는 건데요. 예. 네.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서 의미부여를, 저는 연습이라고 보거든요. 의미부여를 해야 돼요.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틀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틀린 걸 다시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우쌤이 해서 좋아 보여서 했는데 이건 최악의 대답이에요. 최악의 대답.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콘드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스타트 하잖아요.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떤 종목에 좋을까?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출발했는데 직선으로 뛰고 옆으로 뛰어요. 백페달 다시 올려요. 이건 어떤 종목에 좋을까?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오야 되니까 갔다 이렇게 얘는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게 종목마다 가장 적합한 훈련이 있겠죠? 해볼까요? 얘 뭐가 제일 좋아? 축구. 또 찍어요 빨리. 응? 농구. 농구도 좋고. 저는 1, 2번 근데 야구 1, 2번 배드민턴. 빨리 말해. 축구. 하자. 약간 저는 배드민턴에 특화되어 있지 않을까. 가운데 와야 되거든. 배드민턴 무조건. 테니스도 그렇죠. 근데 테니스는 더 빠르잖아요. 딱 가운데. 치고 가운데. 길이 가서 가운데.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에서 최악의 선수는 치고 자기 자리를 못 오는 거예요. 배드민턴 보면 이렇게 서비스 라인이 존재하고 뒤에 이렇게 넓은 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 존이고 서브 존이거든요. 치면 그 서브 존 바로 뒤에 무조건 와서 이 자세를 만들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치잖아요.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럼 절로 주거든. 이제 얘는 뭐가 있을까요? 야구일 것 같아요. 야구 타자? 전 개인적으로 얘가 축구 농구에 적합할 것 같아요. 봐봐요. 내가 수비수 공격수 따라갔어? 얘가 옆으로 가? 뒤로? 얘 그쵸. 축구나 농구에서 얘 공격수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잖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대략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를 부여하자면 물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요. 저 그때 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왜 제가 모르냐면 안 써봐서. 저걸 제가 생각해 본 적, 그냥 저걸 답을 하려면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별로 생각해 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스타트를 하고 스타트 좌우 이렇게. 저는 네, 축구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디? 티들 많이 쓰죠. 네. 많이 써요. 축구 선수들한테 네. 어드밴티지 테스트까지 저거 진짜 많이 써요. 인사했잖아요. 네. 축구, 농구 많이 써요. 축구, 농구. 얘는요? 얘 뭔지 알아요? 이 10m를 직선으로 달렸다가 이게 사실은 다 어질리티 드릴이에요. 이게 일리노이 어질리티거든요. 이름 자체가 일리노이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저것도 근데 럭비 이건 제가 볼 때 닥치고 뛰는 거 그냥 기술 없어 그냥 어떻게 하든 얘도 약간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이렇게 그 자리로 와야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치고 제자리로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를 지켜야 되는 종목이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종목인데 얘는 센터를 지켜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야,
레더. 많죠.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발목, 무릎 수술한 선수들 레더를 마지막에 쓸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 지금 6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마지막 단계에는 우리 6명이 각자 창작해요. 그러면 전 맨날 그 LG에서 냉면 내기 했는데, 창작, 그러면 김병곤 창작, 그럼 김병곤 창작 작품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루틴이 없이 그냥 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루틴이 뭐 어떻게든 루틴을 만들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따라하면 제가 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명이 실패했다, 그럼 그 2명은 실패한 사람은 결정. 그래서 LG 때 그렇게 해서 냉면을, 물론 저도 참전하죠. 그럼 진짜 별의 별걸 막, 뭐 별걸 막 다 모 박사가 했던 거 알죠? 뭐 이게 진짜 막 춤을 춰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뒤로 돌아서. 근데 이게 패턴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니까 무조건 패턴은 들어가야 되죠. 뭐 이런 걸로 만들죠.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퀵리스에서 내가 인지하고 외우고 학습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동작들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 드릴. 얘가 이제 그 리액션이 불빛에 의해 리액션이 될 수도 있고, 목소리로 될 수 있고, 불빛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상대에 의해서 그런 거 알죠? 이렇게 같은 콘 안에 공격 수비수 있어서 좌우로 흔들어 갖고 이 사람 빼고 도망가는 거 있죠. 이게 완벽한 퀵리스예요. 제가 만약에 진우쌤하고 5m 콘 딱 두고 딱 서서 나를 터치 못하게 흔들어 가지고 이 공간으로 내가 빠져나가는 거야. 거의 제가 볼 땐 죽어요. 둘 다. 거의 진짜 하체 풀려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판단하고 방향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손을 많이 쓰는 종목이다. 라켓 스포츠들이 그렇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터치를 하고, 오늘 이거 충전되어 있죠. 네. 뭐 이런 동작들을 좀 할 수 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촬영하고 왔는데 장비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예를 들어 그 질문이 뭐였냐면, 천국의 계단하고 아파트 계단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아파트 계단이 훨씬 좋죠. 돈 하나도 안 들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고 고장도 안 나고. 약간 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오늘 좀 해볼 건데, 이거 없어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둘이 서서 가위바위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오른쪽으로 달리고 진 사람이 왼쪽으로 달려서 콘을 먼저 딱 찍으면 이기는 거예요. 똑같잖아. 그죠? 그죠? 완전 머리 쥐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정하게 나름이니까, 이긴 사람은 오른쪽, 진 사람은 왼쪽, 비기면 예를 들어 상대 터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미션 딱 주면 완전 머리 막 돌아가죠. 대신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팀에서 자주 쓰는 건데, 미션은 생각하는 순간 땡. 무슨 말인지 알죠? 안 틀리려고. 그러니까 틀린 사람도 지거든요. 안 틀리려고 한 박자를 기다려? 그럼 진 거예요. 액션을 안 한 거니까. 선수가 액션을 안 하면 끝난 거거든요. 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룰을, 왜냐면 이 고유한 종목에 대한 룰을 정확하게 안 주면 기다려버리면 이기거든요.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팀에서 팀 트레이너 생활할 때 웜업하면 스프링 캠프에서 마지막 훈련은 이거예요. 그래서 40명 훈련을 하면 40명이랑 저랑 가위바위보를 하던가, 아니면 서로 마주보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계속 떨어뜨려갖고 우승자 하나 나올 때까지. 근데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면 달리기 잘한다고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주 공평해요. 왜냐면 그냥 달리기 시합하면 빠른 애가 이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공평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은 어차피 질 거면 대충 내고 한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의 확률은 있어요.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대충 내고 그냥 뛰어가요. 그리고 잔머리 좋은 애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반응 속도에 대한, 그 리스폰스 타임인데, 반응 속도가 소리, 그 다음에 촉각, 시각. 이렇게 봤을 때 소리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소리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물론 당연히 종목에 따라서 눈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소리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뭐 촉각이 중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나의 움직임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스포츠 종목별 적용은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예를 축구, 농구, 배구, 빠른 방향 전환 이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 중 상대와 공이 움직임에 대한 빠른 반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폭발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존재하지 않으면 퀵리스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 배구라고 생각해봐요. 공격수가 수비수 제껴야 되죠, 그죠? 수비수는 공격수 막아야 되죠. 설설 못 움직여요. 죽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풀 스피드를 다 써도 잡을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제가 지금 대략 우리나라라고 거창하게 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선수 트레이닝을 서서히 안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폭발적인 움직임을 해야 할 때 자꾸 느린 움직임을 하면서 롱타임으로 훈련을 해요. 얘네들이 빨라지지 않고 지구력에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이슈가 발달할 수 없는 여건으로 계속 몰아가니 예를 들어 야구는 홈런이 안 나오고요. 축구는 빠른 애들이 없는 거고요. 뭐 배구 선수는 이제 피지컬이 뛰어난 그런 선수들이 나오기 어렵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훈련 환경 자체가 그렇게 자꾸 가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격투기 종목에서는 신체 균형 유지, 그다음에 공격 후 방어 자세로 빠르게 전환.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때리고 빠르게 날 막는다든지 뭐 이런 동작들, 그죠? 예, 저거는 훈련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잘은 모르지만 촉각처럼 내가 잡고 뒤틀었을 때 얘가 뭘 하겠다? 그러면 내 손과 발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재미삼아 씨름할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딱 잡아서 싹 돌았는데 뭔지 모르는데 얘가 움직여.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해서 반대로 튼다든지 뭐 약간 이런 동작들이 이게 특히 격투기 쪽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타격 또는 회피 동작들을 이게 완전 뭐 본능적이긴 하지만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좀 구성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아까 말한 얘네들은 홈베이스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들어와야 되는 가운데로 어떻게 됐든 짧은 거리의 움직임에서 폭발적인 스텝을 하고요. 공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시각적 반응에 의해서 공의 속도와 회전에 따라 반응한다. 그래서 저는 운동신경 평가할 때 그걸로 많이 평가하거든요. 축구하는데 축구공이 역회전 걸려 있는데 공이 역회전 걸려서 맞고 뒤로 오는데 앞으로 뛰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딱 보면 운동신경 없다. 왜냐하면 이 공이 제 발에 어떻게 맞았으며 얘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갔고 그럼 얘가 바닥에 떨어지면 백스핀일지 탑스핀일지 아니면 무회전일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공간들이 결정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시각 그다음에 뭐 귀로 듣는, 왜냐하면 공에 발이 맞는 소리 다르잖아요. 이 프론트로 맞을 때랑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맞을 때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결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도 뭐 촬영 얘기 뭔가를 하면 그 얘기가 계속 촬영할 때도 저는 걷는 소리 들으면 대략 이 사람이 힐 컨택 했는지 미드풋인지 포어풋인지 대략은 알겠다. 왜냐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도 했냐면 출입문에 번호 누를 때 이 음이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래서 음악한 사람은 그 따다닥 들으면 바로 가서 누를 수 있대요. 나는 못 알아요. 근데 그들은 듣는데. 이게 음이 다르니까 그 음을 기억해가지고 가서 누르면 할 수 띠띠띠띠 뭐 이렇게 하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정보에 의한 능력들인 거죠. 그래서 뭐 야구, 미식축구 등은 짧은 거리 속도, 도루 태클 등에서 순간 속도가 필요하고요. 급격한 방향 전환, 변경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야구는 뭐 크진 않고 특히 미식축구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 세계 가장 대단한 선수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운동신경의 1인자들은 미식축구 선수다. 혹시 그거 알아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피지컬, 운동신경의 전 세계 1등들은 다 미식축구에 모였다. 걔네들 훈련하는 거 봐요. 쿼터백이 잡고 뛰어가는 애 보고 빈 공간으로 던지면 얘가 가서 딱 잡아요. 왜냐면 서 있는 애한테 던지기도 어려운데 얘 뛰어가는 속도 계산해서 어디에다 던지면 얘가 가면서 얘를 딱 잡거든요. 얘는 제가 볼 땐 거의, 제가 볼 땐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운동신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의 위치, 상대 움직임에 맞춘 판단. 그래서 야구에서도 그런 거 있거든요. 천업생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외야수 뒤돌아 있다 빡 소리 나면, 그죠? 센터에서 딱 있다가 빡 소리 나면 이쪽인지 아니면 먹힌 타구면 여기니까 그거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으로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전 잘 몰라요. 근데 선수들은 안 돼요. 이게 소리가 이 소리구나. 그럼 그냥 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려 맞는 건지 이렇게 맞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라요 잘. 근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리액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네, 수업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